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주입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보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교문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항 분석입니다. 이번에 총 항상 그랬듯이 19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 선택형 문항이 16문항, 그리고 주관식 논술형 문항이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를 보면 도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확률이 고루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닮은 부분이 이제 7문항, 피타고라스가 4개, 그리고 확률이 8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술형 문항은 이제 단원별로 한 문제씩 고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 일단 기본에서 중 정도의 난이도로 보입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왜냐면 일단은 시험지를 받아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듯한 낯선 그림은 전혀 없었어요. 한 번쯤은 교과서나 학원 교재에서 접해볼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당황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되게 편안하게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문항 자체도 뭔가 이제 꼬아놓은 문제들보다는 이 기본 문제,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원리에 맞는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성적 분포를 예상해 보면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친구들이 아마 이제 상위권, 그리고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중위권으로 보이거든요. 기출문항 분석을 보면 객관식 주관식 전부 다 단원 순서대로 쭉 출제가 됐습니다.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확률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 이 논술형 3문제도 단원별로 출제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난이도도 보면 거의 기본에서 이제 중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때 그나마 조금 좀 헷갈리거나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몇 개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6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정말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원뿔 모양으로 생긴 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물을 부었는데 지금 그릇 높이의 5분의 1을 채우는데 16분 걸렸대요. 그러면은 채워진 물과 이 원뿔의 닮은 비가 이제 2대 5라는 거 알 수 있고 부피비는 세제곱이죠. 그래서 8대 125. 그럼 8을 채우는데 이제 16분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나머지 125에서 8을 제외한 부분을 채우는 데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234분이다라는 게 쉽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윙 교재에도 정말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2개로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3개로 된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당황하진 않았을 텐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시험지도 보면 굉장히 이제 풀이가 좀 길고 이제 많이 적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당황해 했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타고라스 단원인데요. 13cm, 11cm, xcm 이 세 가지 길이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능한 x제곱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러면 11cm는 절대로 가장 긴 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3cm나 xcm가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접근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13cm가 빗변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x가 빗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x제곱 값이 2개가 나오는데 더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입의 윙교재에도 이렇게 26번에 아주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쾌재를 불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문제인데요. 1부터 15까지가 적혀져 있는 1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서 그 수를 곱했을 때 그 수가 뭐가 될 확률?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은 곱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그러면은 짝홀이거나 홀짝 또는 짝짝인 경우에 곱했을 때 짝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또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약간 생각을 비틀어서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를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간단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수랑 홀수 곱할 때는 홀수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홀수를 뽑아서 곱했을 때 홀수가 될 확률을 빼주면 그러면은 나머지 나온 계산값이 그게 뭐야? 짝수가 될 확률이죠. 그래서 이 13번 문제 이 친구가 풀어놓은 풀이를 보면 이제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갖고 이제 더해서 4번을 답으로 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뭐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또 여사건 뭐 라는 개념도 배웠기 때문에 1에서 두 개의 곱이 홀수가 될 수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는 이제 요것도 많이 봤죠. 동전을 이제 4번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계단을 3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은 2칸을 내려오는 건데, 4번 던진 다음에,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최종 위치가 처음보다 2칸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4번 중에 2번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 2번은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면이 2번 나오면은 그쵸 6칸 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이 2번 나오면 4칸 뒤로 가니까 처음보다 2칸 앞서 있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2번이 앞면이 나오고 2번이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쵸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똑같으니까 16분의 1이 될 거고 앞면 2번과 뒷면 2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게 총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3은 2로 나눈 거. 그쵸?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16분의 6이 되죠. 그래서 8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동전을 몇 번 던졌다. 그래서 최종 위치가 얼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된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몇 번 나올 수 있는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파악했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 같은데, 뭐 이것도 사실 우리 내신 윙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정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술형 3번을 보면, 논술형 1번이죠. 논술형 1번인데요. 논술형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직사각형이 나와 있고요. 이제 닮은 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서술하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조건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조건에 있는 내용대로 서술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조건대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문제를 풀 때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무게중심이 왜 이게 무게중심이 되는지를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1-2도 넓이를 계산하는데 반드시 삼각형 DBC의 넓이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술하는 연습들을 좀 충분히 했어야지 이 문제도 막힘없이 좀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난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과연 잘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이 문제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조금 특이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몇 개 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일단 교과서 중심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됐고요. 그리고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그 정확한 개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뭐 무게중심이 정확히 뭔지,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물어보는 문항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 박스가 있어서 그 조건에 맞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문항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문중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술형 문항에 조건이 나온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객관식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푼 다음에 서술형을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을 확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술형 시간을 좀 잘 확보하는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을 좀 체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구주입의 라인업에 따라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잘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희 구주입의 내신 대비 타임라인이죠. 이제 내신 윙 교재, 내신 코어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내신 시그니처라고 해서 이제 강남권이나 구리 남양주의 이제 고난도 문제들로 저희가 또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제 몇 주 앞두고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퍼펙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뭐 서술형 모의고사도 있고 이제 또 그동안 수업에서도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6회 정도 봤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취약점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정오 판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체크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파이널 체크들을 할 수가 있다. 네, 이제 시험이 이제 교문중을 시작으로 이제 구리 남양주도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이제 길잖아요. 여름방학 때보다는. 아주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또 마냥 놀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3학년 되고 하니까, 이 겨울방학을 또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놀 땐 놀더라도 또 공부할 땐 또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겨울방학 같은 때 쉽게 좀 지치고 또 뭐 나른해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음 학기 때 성적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겨울방학에도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